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여 전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문성동, 공명동, 성정 1, 2동 주민들께서 충청남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출해준 안종혁 도의원입니다. 작년 첫 이 자리에 섰을 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의료 현장에서 땀 흘렸던 의료진,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소방공무원,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살핀 교육자,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주셨던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도의원이 된 이후 첫 도정 질문을 오늘 펼칩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주민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1년여간 의정활동 속에서 추진하던 것 중 유독 추진이 가능한데도 주민이 원하는데도 효율적인데도 안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전영식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지사님, 예. 충남국제통상사무소 관련해 몇 가지 질문과 확인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추진 중인 충남국제통상사무소 확대에 대해 간략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통상사무소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이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사무소로 명칭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세 군데 이제 해외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금년 하반기에 독일, 일본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미국하고 중국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제통상사무소 부소선과 직원을 선발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아마 선발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고요. 4개 사무소에 11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3개 사무소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11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어학 능력하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3개 사무소는 공무원으로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2개 사무소는 지금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비교 대상이 현재 민간인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지원하신 분하고 능력을 봤을 때 너무 능력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아마 이 민간인 쪽을 지금 현재 계신 분을 포함해가지고 민간인 대상으로 선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지원이 없었던 데는 당연히 민간 쪽에 개방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충남국제통상사무소가 위치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임기 시작 후 받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들은 내용과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3개국 모두 현지 직원은 4인 이상이라 하였으나 인도, 인도네시아 2명, 임시 위탁 운영 중인 베트남은 직원이 없었습니다. 위탁 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어 소통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소통 가능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수차례 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한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제가 베트남에 갔었을 때만 작년도에 하반기에 갔을 때 보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있었고 또 민간 신분이지만 어떤 현지 소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답변한 것 중에 직원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누차 확인한 내용은 직원급여 1인당 120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게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60만 원 아래였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대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120만 원의 월 급여는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급여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좋은 대학 출신이어도 월 40에서 60만 원 선입니다. 따라서 예산안대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은 직원, 경력 직원이 채용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베트남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예.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에도 조금 이제 어떤 이 많은 보수를 줘야 되는 직원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이 적은 보수로 채용 가능. 이제 우리도 사무실에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 예.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예.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3개국 모두에서 예. 제가 현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성 같은 회사를 다녀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더라도 120만 원을 산출기초로 지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120만 원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예. 네. 아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파견된 공직자는 물론 현지 지출 기업과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펼치는 현지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예. 아쉽게도 현지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찾아 떠났다 들었습니다. 한국계 기업 또는 대사관으로 대부분 갔다고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현지 지원 채용과 관련해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현지에서 60만 원도 상당히 높은 임금입니다. 한국어, 영어는 물론 통상 및 회계, 영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고 1년 단위가 아니라 근속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1년 잘 가르치고 일할 만하게 만들고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직무 능력 향상에 따른 임금 인상, 복지 혜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남국제통상사무소에서 성과를 내면 나의 삶도 달라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선호도가 높은 근무 환경입니다. 3개국 사무소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자카르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등 한국과 관련된 기관, 기업들이 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지역은 현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밀집해 있어 같은 연봉이면 꼭 일하고 싶은 지역이라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테헤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경우 한적한 곳에 위치해 인도 청년들이 선호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저는 제 인도 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인도 KSC 뉴델리 사무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된 소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곳에는 창업공간과 공동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저희 세 가지 제안,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금 이 현지 해외 사무소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코트라가 입주한 건물로 가급적이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대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인근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우리 한국에서 간 여러 기관과의 어떤 교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 같은 게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입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근속할 수 있는 환경,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류의 환경 플러스에서 저는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코트라는 가장 비싼 지역의 임대를 얻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제가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코트라가 어려면 그 인근에 중소기업 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건물들, 아니면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이 있는 건물,
아니면 비자 발급센터 같은 것 있는 건물들에 같이 함께 한다면 시너지가 효과가 날 것으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현재 주재교권로 현지 부소장을 모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 예.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에 맞게끔 현지의 소장을 만들 경우가 이분의 네트워크 영향력이라든가 그 나라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부소장을 먼저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장까지 탄력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민간인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배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저는 현장에서 현지 소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충남도민이나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 기업들 그리고 저희 충남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역량이 충분한 분일 경우에는 오히려 부소장을 공무원을 파견을 하고 소장을 민간인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 이제 좀 여건을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 공무원이 추가 파견이 가능한지는 조금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의장님, 과거 충남국제통상사무소는 미국, 중국,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왜 폐쇄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국제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혹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큰 방침 이제 저희가 어떤 미국, 독일 이런 쪽을 하게 된 게 이제 해외 사무소 기능이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능이 계속 강조돼야 될 것 같고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기능 플러스 어떤 해외 투자 유치 이런 거에 굉장히 조금 방점을 두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저 모니터 보시면은 그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있던 곳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폐쇄된 이유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전 충남국제통상사무소의 폐쇄는 객관적인 프로세스 미비가 가져온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직원계약 연장이라는 하나의 원칙만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실적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통상 업무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규칙, 인사규칙 등 위탁기관인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준하는 운영 프로세스와 성과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겨내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 반영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렇게 또 계약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지도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과거처럼 수출과 관련한 사무만 전담하는 것이 국제통상사무소의 역할로 바람직할까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통상 기능이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공공외교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제 어떤 주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 도시와의 어떤 그런 외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에서 진출한 어떤 공공기관 아니면 국가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부장님 말씀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요구되고 있는 근로자 유치, 대학 신입생 유치, 외국인 이민 등에도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충남국제통상사무소를 거점으로 도민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편 해외에서 충남으로 인적, 물적 유치를 지원하는 최일선 청구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한 가지 더해 이러한 일들의 겁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럽, 아시아, 중동, 미국, 남미 등에도 충남국제통상사무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말처럼 전 세계가 K컬처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추진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김태원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전 세계로 넓혀져야지만 대한민국은 사람의 기술로 살아남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이사님 오늘 국제통상사무소에 대해 답변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이 도민들과 함께 논의되며 충청남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저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부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정질이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해 7월 5분 발언을 통해 바로 이 자리에서 성인이 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안내를 손쉽게 제공함으로써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첫 사회에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 방법의 해법으로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게 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애인 취업 관련 안내를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고 방법을 제안까지 드렸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지난해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한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들었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취업 기관 지원 기관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음성 QR코드를 탑재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등록 장애인 명단을 추출해서 취업 지원기관 정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6월 8일 도정질문과 관련해 담당 주무소와 사전 만남을 가졌을 때 네. 말씀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추후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던 거를 가지고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핸드폰으로 그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저거 QR코드를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저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 QR코드로 안내를 한 거 맞으시죠? 네. 점자로 하지 않은 이유가 시각장애인 옆에서 점자를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QR코드를 했다고 그 사전 그 논의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점자를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저는 대상자를 만 17세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QR코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QR을 찍으면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정보 안내가 나오는데 깨알 같은 안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클릭해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각장애인이
1. QR코드를 찍고 2. 홈페이지로 연결 3. 영상 정보까지 클릭. 시각장애인입니다. 휴대폰에서 점자 됩니까? 어떻게 보고 따라갑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시각장애인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제 5분 발언에 대한 홍보물로 만들었다는 게 QR코드라고 했는데 예. QR코드를 어떻게 보고 찍고 그걸 따라가지고 영상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읽고? 예, 의원님 그 질의사항이 있어서 저도 어제 보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QR코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QR코드로 들어가서 보니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저런 글을 읽어서 할 수도 없고 또 동영상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QR코드로 들어간 다음에 동영상을 눌러서 유튜브로 들어가야 해서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라고는 해놨는데 그게 그 시각장애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안내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소용이 없다는 거를 아셨다는 얘기시네요. 저도 비슷한 사례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네. 저 서비스는 의원님이 지난해에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 QR코드 음성 안내문이 제대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17세 도래 시각장애인이 그 점자로 알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시각장애인도 점자 형태로 그 안내문이 인쇄가 돼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전에 답변에 영상을 제작해서 해서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저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한번 틀어보세요. 자, 이건 화면이고요.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거주하시는 시청과 군청의 장애인복지부서를 통하여 행정도우미, 우체국 우편물 분류, 학교 급식 보조 등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하시는 곳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여 민간 일자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영상 멈춰주십시오. 자, 부시장님, 이거 계속 다시 들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화번호 나오는데요. 기계음이에요. 네. 기계음으로 하게 되면은 숫자를 얘기할 때 기계음으로 하게 될 경우에 잘 못 알아듣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안내문 만드시고요. 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주민등록증 발급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 오게 되면은 그 행정복지센터 안에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저 청소년들,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 오게 되면은 그 안내문 보내주십시오. 자, 이거 잘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2024년 오늘 현재로 본 게 충남의 개입니다. 총 개가 만 17세 도래하는 분이 269명이에요. 그 중에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은 9분밖에 안 돼요. 이분들을 대상해서 어느 행정복지센터에 있을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286명에 시각장애 11명이에요. 충남 전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 일도 아닙니다. 예.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천안시 시의원 시절부터 제가 즐겨 듣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천안에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차량으로 오랜 시간 이동하지 않고 가족, 연인, 친구, 반려동물과 함께 가볍게 다녀올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심 속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천안천과 원성천 등 천변공원입니다. 해마다 천안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이곳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해마다 높아지고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안 던대 호수를 기점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10여 킬로미터의 천안천, 천안 유량동 천성중학교를 기점으로 원성동을 지나 용국동까지 원성천, 그리고 신방통정지구와 구성동, 청수동에도 천변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산책을 위해, 누구에게는 운동을 위해, 누구에게는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효과도 있어 전 세계적 문제인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한마디로 시민의 삶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산책을 할 때 꼭 집에서 나올 때 화장실을 한번 들리지만 산책을 좀 길게 할 때는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그 화장실이 주변에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이곳에서 머물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화장실이 하천변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천변 주변에는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6개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커피숍 등 주변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는지 표지판만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표지판도 찾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거리가 상당합니다. 하천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제 방 너머에 있는 개방 화장실까지 도로로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까지 찾으려면 100m 이상 더 걸립니다. 그제도 제가 다녀봤는데 그전에 알고 있던 개방 화장실도 문을 닫았는지 못 찾았습니다. 세 번째, 사용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천변을 이용하는 분들은 새벽에서 자정까지 24시간 다양한데 개방 화장실은 주로 상가다 보니 낮 시간대가 많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개방 화장실은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가장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개방 화장실 이용 눈치가 보입니다. 공공 화장실의 경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하겠지만 상가 화장실 등은 화장실만 이용하자고 가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을 허락한 민간에서도 손님들과 함께 사용하며 유지 관리해야 하다 보니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나마 있는 개방 화장실 중에는 남녀 공용 구분이 없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찾기도 힘들지, 거리도 멀지,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너무 급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가니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마주하게 되면 뻘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급할 때 몰래 노상방뇨라는 경범죄 유혹에 시달립니다. 저도 이곳에서 걷기 운동을 자주 했었는데 이런 유혹을 종종 느낍니다. 실제로 했을 가능성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와 마음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천안 도심 하천 산책로의 현실입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해 이틀간 2시간씩 국민의힘 천안갑 지역위원회 분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서명을 시민들께 받았습니다. 부지사님, 이틀 2시간, 모두 4시간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셨을까요?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모니터에 보시면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반응이 뜨겁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상황인데 화장실 설치 왜 안 되는 겁니까?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 의원님께서 의정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천안천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군데 정도 장소를 좀 물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유지도 한 곳 있었고 시유지도 2곳이 있었는데 일단은 한 곳은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아마 이제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곳은 적극적으로 지금 천안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그 사유지 인접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다른 그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면 될 수 있는데 많이 드는 문제 등이 있어서 일단은 장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무관님부터 현장, 충남연구원 곳곳을 다 누벼봤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땅을 3군데를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활용입니다.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천안천과 원성천이 환희되는 지점까지 하천 제방위에 상당한 규모의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하늘색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천변 제방위 철도 옆에 상당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하천 오른쪽 글자기 왼쪽입니다. 벽면은 철로 방음벽입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지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공공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시사님,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철도 공사에서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 이용 기능이 없는 교량의 활용입니다. 천안천변 일봉동과 중앙동 사이에 철로를 지나는 용곡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 이동이 불가한 상태로 이곳을 이용해서 공공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량 옆을 이용하거나 교량 한쪽 차선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운동시설을 철거하고 공공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하천에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 화장실은 집중호우나 장마시, 부유물 등의 걸림 현상으로 제방이 넘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에는 공공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지요. 제방위 설치된 운동시설을 하천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공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주시 금강유역처럼 제방위 경사면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만드는 방안 등